최종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해서 공격할 그 타이밍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던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을 한다라는 건 악을 키우고 그 불의에 동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개판 5분 전인 상황에서 가장 지금 핫한 키워드는 부정선거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금 탄핵 심판대까지 올랐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파악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고자 하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덮기에 바쁘죠.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상황이다 생각을 했는지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신뢰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좌파 워크와 싸우고 있는 상황, 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 미국 대통령 트럼프조차도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저질러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만큼은 없었다라고 빠락빠락 우기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15 총선 이어서 4.10 총선까지 이 부정선거 의혹 또는 조작의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오늘 다룰 생각입니다.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민주당 문건에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예상 확보 의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희한하게도 실제 총선 결과와 정확하게 한 석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매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뭔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이제 이곳저곳 이제 글로벌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죠. 이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하는 국제 조직이 각 나라마다 뭔가의 영향력을 펼쳐냈다. 2024년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1급 기밀 문서가 공개됐죠. 중국의 부정선거가 총선 2번에 걸쳐서 있었다. 그것을 책임지고 지금 총리가 물러난 상황입니다. 트럼프도 2020년 대선에서 중국발 부정선거의 피해를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이 2020년 그때 당시에 이 쪽집게 예측을 한 부분을 다시 소환해서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4.15 총선에서는요.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몸 병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공안검사로 끝발 날리던 사람들도 멍청한 사람 또는 음모론자 또는 틀딱 정신상태 이상한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되면서 공격을 받아왔죠. 그러나 그렇게 공격을 받아온 분들이 이 정의를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 이제서야 국민들이 좀 알아주는 부분에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다시 우리가 그 4.15 총선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전투표 보정값. 일단은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보정값이다? 뭔가 손을 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개념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 싶은데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63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예측한 결과와 그 보고서가 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일단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 자체로만 봐서는 이게 당일 투표 결과, 그 다음에 사전투표 결과,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획득할 의석수에 대해서 조정한다라는 의미로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정해놓고 거기에 뭔가 매치를 시켰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는요. 그때의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의 분석 리포트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163석을 정확하게 예측했고요. 결과 또한 163석을 얻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자취를 감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또 나오냐면요. 2021년에 나옵니다. 총선의 1등 공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캠프로 이재명을 돕고 나섰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근형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가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2020 4.15 총선에서 당의 선거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직에서 물러나겠다 휘리릭 사라졌죠. 양정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양정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김어준이 눈 좀 풀려가지고 국회에 앉아가지고 뭐 한동훈, 이재명, 뭐 암살조 이러면서 양정철이라는 이름도 나왔었는데요. 이 양정철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친분이다라기보다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데 가장 중심적인 인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경력이 이렇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하면서 당의 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승리시킨 후에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라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짝 숨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달콤한 중국 머니에 지금 헤헤호호 좋은 술 먹고 고기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해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정치 활동을 자제하면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 뭔가 지금 상황에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들에게 화면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게 22대 총선입니다. 4.15 총선이 아니라 4.10 총선인데요. 당일 투표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라는 것. 그래서 당일 투표로만 봤을 때는 135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요. 이게 헷가닥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 맞지 않은 게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전 투표를 보면요. 국민의힘의 승리 선거구가 42개로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배 가까이 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 선거구가 203곳으로 바뀝니다. 이게 한판 뒤집기 승부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근형 이 민주당의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의 분석 리포트가 소름이 돋는다라는 말이죠.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보면요. 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 2024년 4.15 총선과 4.10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40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켜볼 만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제가 빨간 칸에 163 체크해뒀죠. 이게 지금 이게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요. 2020년 4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입니다. 캡처한 건데요. 사전투표 보정값 이러면서 의석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올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4.10 총선에서 4.15 총선까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소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만들었던 이 자료가
후덜덜하다라는 겁니다. 사전 판세 분석. 이게 사전 판세 분석이었을까? 아니면 세팅값을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서 올린 것일까? 저는 참으로 궁금한데요. 이 권역별로 살펴봐도요. 수도권, 대전, 충청,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모든 지역이 예측이 실제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한 것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자료 최종본이 언제 작성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요. 사전투표에서 나타났던 정당별 투표와 당일 득표율이 정반대로 보였던 4.15 총선에서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뭐 방울 흔들어야 될 정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근영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그 4월 16일날 글을 올렸는데요.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 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날은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강조를 한다.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지나요? 중국의 압박이 두렵게 느껴지나요? 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세를 예측했다라고 보더라도 한두 석 정도는 오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석도 오차 없이 163석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작성했던 거 요거 요대로 기계 세팅해 요거 요대로 나오게 해 이것 말고는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전국적으로 지역구의 획득 의석수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방울 흔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도 152석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본다라고 하면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은 조금씩 이제 연습 과정을 거치고 대범하게 22대, 21대부터 팡팡 터뜨려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김대중 선생님께서 김정일이를 만나면서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이다라는 오더를 받고 왔다라는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근영과 양정철이 이른바 5인의 TF팀을 구성했었죠. 양정철, 이근영, 이인영 나왔습니다. 이인영, 윤호중, 최재성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런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 짝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패했던 민경욱 의원은요, 이 법원에 투표한 보전 신청을 내고 재검표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선거가 180일 안에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끌었다라는 것. 결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편을 들어서 선거의 명부조차 대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QR코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라고 요청했으나 본투표에 QR코드, 그 다음에 투표 용지에 매치가 아니라 QR코드만 매치하겠다라는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키워갔었는데요. 최근에는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2020년, 그러니까 21대 4.15 총선의 부정선거 기획을 확인했다라고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활동을 한 정치인입니다. 197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망명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참모 활동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청와대 공보수석을 역임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해왔고 이 15대 16대 국회의원을 광주 북구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을 했고요.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사들과 소통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다,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뭐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적 노선을 보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2016년에 자유총연맹의 총재로 취임을 했었는데, 이 김경재 전 총재가요, 이 민주당 내부 관계자로부터 이 부정선거 기획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에는 김경재 전 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전 국회의원이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고요. 이 사실 검증에 대해서는 나라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음모론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단계를 넘어섰죠. 지금은 이 사실관계 검증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온 이 부정선거 이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트럼프 2기가요, 지금 행정적으로 조금 다듬고 난 다음에 각 나라에 지금 관세 부과하고 있죠. 멕시코, 캐나다 지금 관세 때리고 있으면서 EU까지도 지금 후달거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 최종적으로는 누구? 중국을 겨냥해서 공격할 그 타이밍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던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입에서 부정선거가 나왔을 때, 거기서 한국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이제 아작이 나는 거죠. 그때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